바로 엊그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한 분, 고 김기철 씨,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삼성 반도체 LCD 관련해서 벌써 79번째 사망이고 백혈병으로만 32번째 사망자입니다. 오늘 연결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처음부터 지켜보신 분이죠. 이종란 노무사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 김기철 씨. 네. 언제부터 근무하셨던 분입니까? 네. 2006년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네. 2012년도에 발병했습니다. 2012년 6년 근무하고 네. 백혈병을 알게 된 건 2012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2012년도에 발병하고 나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예. 다시 좀 나은지 알았더니 재발을 했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도 했는데 낫지 않아서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네. 산재 신청은 했죠? 네, 산재 신청은 첫 발병했을 때 바로 연락을 주셨고 저희 반올림과 같이 2012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의 백혈병 그 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은 있었으나 그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걸어놨는데 네. 행정소송에서 지금 2년째 계류 중에 있는데 이유가 삼성의 그 문서 제출 명령,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이 자료를 제출하는 걸 거부하고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판은 아직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물질들이 사용됐고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니까 그렇죠. 어떤 물질들 같은 거 썼는지를 밝히는 문서를 내라. 네. 삼성은 안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심지어는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거를 원래 그렇게 산재 소송에서 발부하는 그런 이례가 많이 없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서 제출 명령까지 발부하면서 제출을 명령을 하는데도 삼성이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네. 반올림에서 보시기에는 이분은 산재가 분명합니까?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합니다. 근거는요? 근거는 일단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장에서 계속해서 희귀암인 백혈병이 지금 32번째 발병. 32번째 사망입니다. 예, 발병은 더 많고. 그렇죠.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같은 동일한 질병으로 발병하고 있고 사망하고 있는데 이게 직업병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참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장에서 수백 종의 화학물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백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존재하고 노출된다는 것이 이미 2012년도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예, 벤젠,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들이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물질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피해자들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13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공단과 법원에서 인정되신 분들이 13분 정도 되는데요. 실제 산재 피해자 수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산재 신청을 한 그 건수는 한 80여 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아직 심의 중에 있고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재판이나 공단 계류 중에 있고 그 절반 정도가 이제 결과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건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아직 너무 더디고 일단은 한 번 신청하면 뭐 보통 처리 결과 1, 2년 이렇게 걸립니다. 법원에 가기 전까지 그렇죠, 공단에서만 그렇죠.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요. 이 더딘 어떤 처리 기간이나 아니면 그 너무 협소한 인정 기준,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왜 이게 산재인지를 증명하게 증명 책임이 부과되어 있어서 더 힘듭니다. 어느 물질을 썼는지를 노동자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말이 안 되는 입증을 해내요.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안 주고. 네,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에 그렇게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들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예. 삼성에서는 자기네 공장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고 실제 그 물질들이 무엇인지 공개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 보고 이제 입증을 해야 이것이 산재로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문제가 된 게 오래돼 가지고 예. 한때 이 정당도 개입하고 사회단체도 개입하고 그래서 반올림하고 삼성 측이 협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타결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깨지고 막 그랬죠. 그 과정만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14년도에 그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영이 있었습니다. 예, 예. 5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봤고 그 뒤 몇 달 뒤인 2014년 5월에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그동안 전현직 노동자들의 이런 산재 의심 그 질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 뭐 제3의 중재안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무슨 사회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안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뒤로 이제 그 제3자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었고 예. 2015년 7월 달에 그 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습니다. 예.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안이었고. 그때 뭐 1,000억 원 기금 마련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재원을 1,000억 원을 기부하라.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익법인을 통해서 보상과 예방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안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이 그 안을 거부했고. 거부했어요? 예, 거부했고. 흠집내기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뭐 1,000억 중에 뭐 예를 들어 700억은 보상에 쓰고 300억은 예방에 쓰라는 것이 이제 그 조정 권고안에 있었는데 예. 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예방기구 300억 원을 쓰면서 뭐 반올림 활동가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실 굉장한 왜곡된 언론 플레이도 막 있었고 예. 결국에는 뭐 흠집내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파기하고 어떤 식으로 덮었냐면 삼성 자체의 보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방적이고 사실 독단적으로 갑자기 2015년 9월에 보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12월 말까지 2015년 12월 말까지 보상 신청을 하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각계격파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렇죠. 딱 3개월 줄 테니 신청해라. 네. 그럼 돈 준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조정이 그 권고안 그리고 조정이 후속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날 10월 6일부터 농성에 들어갔었어요. 지금까지 농성은 이어지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삼성 공관 앞에서? 네, 467일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뭐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안으로 다 타결된 거라고 기억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군요. 네,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이 거부했고 네. 자기네 자체적인 보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딱 3개월 피해 접수 받아서 보상을 네.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네.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이 보상을 받았답니까? 사실 그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는 삼성이 뭐 120명에게 보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확인할 길은 정확히는 없고 그렇습니다. 보상 액수는요? 보상 액수 또한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함구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받았는지 밝히면 네. 도로 뺏는다? 네. 그러니까 보상 수령 확인증이라고 하는 문서에다가 제3자에게 발설할 시 반환한다라고 하는 문서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피해자가 제보해 와서 급하게 이제 은수미원실 통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폭로도 했었는데요. 예. 그 뒤로 이제 보상 수령 확인증이라는 양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이건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정확하게 외부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대강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몇 천에서 1억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가 1억이다?
네, 그 1억에서 뭐 안팎인데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보다 아주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천을 받은 피해자도 있고요. 그렇다면 뭐 120명한테 보상을 했다고 하고 뭐 1억을 줬다고 했을 때 120억을 보상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것이 조정 권고안에서 1,000억을 이 삼성이 기부하고 그 돈을 이렇게 쓰라고 한 것인데 네. 120억 써놓고 뭐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또 배제된 피해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삼성이 이런저러한 이유로 배제시키고 탈락시킨 피해자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고 김기철 씨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바로 그 2015년 연말 그때까지 아마 쪼들리셨는지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으신 거로 돼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독단적 보상위원회를 철회하라고 피해자 가족들이 삼성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밀어붙였을 때 피해자 가족 55명이 같이 연서명하고 맞섰었는데 사실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 암 치료하고 특히 백혈병 같은 거는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부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 경제가 다 무너지고 뭐 사촌 돈까지 다 끌어다 쓰는 마당에 지금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경제가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서 더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죠. 김기철님 같은 경우엔 그래서 김기철님도 이제 버티다가 12월 말까지 신청 안 하면 그 돈도 없다라고 삼성이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신청을 하고 나서 재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신청할 때는 재발될 줄 모르고 그동안의 치료비 이런 것만 아마 신청을 했겠죠? 네, 그렇겠죠. 그랬는데 재발이 됐고 또 어마한 치료비가 들었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만나봐 그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재발할 때 더 많이 썼다. 그러니까 하여튼 삼성이 준 보상금 얘기하니까 재발되고 더 많이 썼다고 그 돈보다 그런 얘기는 또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 삼성이 이 문제가 다 끝났다. 9년 만에 뭐 다 끝났다고 2016년 1월 달에 엄청 그 언론 플레이하고 또 사실 삼성 광고비 받고 언론들이 대부분 삼성의 이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저희들의 반올림에 사실 진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잘 실어주지 않았고 삼성이 만들어낸 보도자료대로 쓰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 뭐 저희는 삼성의 보도자료대로 보도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도 참 죄송하네요. 그때 또 하나의 약속 영화가 나오고 그때 저희도 자주 방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앞장서 가지고 조정위원회까지 가고 거기서 무슨 안이 나오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잘 되겠구나라고 저희도 생각하다 보니까 삼성이 이걸 거부하고 독자적인 보상위원회 만들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김기철 씨 같은 경우 2016년 재발하고 재발한 거에 대한 신청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거죠. 삼성은 그래서 15년 연말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김기철님 같은 경우에는 또 사내 그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사내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삼성에서 이제 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안 오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하고서 병원 치료비 더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마 요청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위원회 그 보상 신청하고 그 돈을 삼성이 와서 줄 때 굉장히 거만하게 뭐 하청업체까지 이제 챙겨준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쾌했었다는 얘기도 또 어머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모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 그리고 치료를 했던 분
그 사망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230명 정도가 되고요. 230명. 예. 그리고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항암 치료 기간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뭐 향후 5년까지의 그 추적 관찰 기간을 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 추적 관찰 기간에 대부분 들어가는 아주 오래된 피해자 아니고서는 230명 중에서 지금 79번째 이제 사망자가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여 분은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을 지금 또 진행하고 있고. 네, 70여 분 중에서 예,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 계류 중에 있는 분은 한 40여 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삼성과 무슨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진척이 없고. 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발 대화를 해라. 너네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과보상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대화하라라고 하는데 농성 467일 동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국정농단에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그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들이 사실 이 국정농단에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잖아요. 저희도 농성장을 지키고 농성을 하는 한편 광화문 광장에 매우 열심히 나와서 재벌 총수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피켓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안 되면 어쩌나 되게 걱정했는데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은. 그렇죠. 네, 법원에서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가 남아 있잖아요. 영장 발부 절차가 무사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이면 황유미 씨 돌아가신 지 10주년 돼요. 그러네요. 벌써 10년이네요. 그 얘기는 저희 이 반올림 싸움이 삼성 백혈병 문제, 반도체 직업병 문제로 싸운 게 10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나? 돌아보면 늘어난 피해자들. 삼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황유미 씨 아버님한테 500만 원 주고 덮으려고 했었던 그 태도가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위로금 주고 무마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피해자 가족들은 진심으로 제발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약속하고 충분하게 제대로 배제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아주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산재 인정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직업병을 사실 10년 동안 은폐해 온 이것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씨가 뇌물죄로 연루가 된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에 더해서 이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79명이나 사실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산재 사망 문제에 대해서도 단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반드시 구속되고 제대로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라 말 사주고 지원하기로 한 돈만 해도 200몇십억 이상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진짜. 그 소식 들었을 때 가장 또 억울했었던 분이 저희 농성을 같이 하시는 그 피해자 중에서 삼성전자 LCD 그 피해자 한혜경 씨가 있어요. 뇌종양 수술 이후에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시력 보행 언어장애 1급에 그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균형을 못 잡는 그분이 제일 화를 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그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승마치를 아는데 그런 분에게는 그런 기회는 돌아가죠. 이종란 노무사 기운 내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엊그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한 분, 고 김기철 씨.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삼성 반도체 LCD 관련해서 벌써 79번째 사망이고 백혈병으로만 32번째 사망자입니다. 오늘 연결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처음부터 지켜보신 분이죠.
이종란 노무사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 김기철 씨. 네. 언제부터 근무하셨던 분입니까? 네. 2006년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네. 2012년도에 발병했습니다. 2012년 6년 근무하고 네. 백혈병을 알게 된 건 2012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2012년도에 발병하고 나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예. 다시 좀 나은지 알았더니 재발을 했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도 했는가 발부하면서 제출을 명령을 하는데도 예. 삼성이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네. 반올림에서 보시기에는 이분은 산재가 분명합니까?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합니다. 근거는요? 근거는 일단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장에서 계속해서 희귀암인 백혈병이 지금 32번째 발병. 32번째 사망입니다. 예, 예, 발병은 더 많고. 그렇죠.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같은 동일한 질병으로 발병하고 있고 사망하고 있는데 이게 직업병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참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장에서 수백 종의 화학물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백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존재하고 노출된다는 것이 이미 2012년도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예, 벤젠,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들이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물질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피해자들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에 그렇게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들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예. 삼성에서는 자기네 공장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고 실제 그 물질들이 무엇인지 공개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 보고 이제 입증을 해야 이것이 산재로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문제가 된 게 오래돼 가지고 예. 한때 이 정당도 개입하고 사회단체도 개입하고 그래서 반올림하고 삼성 측이 협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결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깨지고 막 그랬죠. 그 과정만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14년도에 그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영이 있었습니다. 예, 예. 5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봤고 그 뒤 몇 달 뒤인 2014년 5월에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그동안 전현직 노동자들의 이런 산재 의심 그 질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지금까지 13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공단과 법원에서 인정되신 분들이 13분 정도 되는데요. 실제 산재 피해자 수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산재 신청을 한 그 건수는 한 80여 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아직 심의 중에 있고 아직 재판 중이고 재판이나 공단 계류 중에 있고 예. 그 절반 정도가 이제 결과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건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아직 너무 더디고 일단은 한 번 신청하면 보통 처리 결과 1, 2년 이렇게 걸립니다. 법원에 가기 전까지 그렇죠, 공단에서만 그렇죠.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요. 이 더딘 어떤 처리 기간이나 아니면 그 너무 협소한 인정 기준,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왜 이게 산재인지를 증명하게 증명 책임이 부과되어 있어서 더 힘듭니다. 어느 물질을 썼는지를 노동자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말이 안 되는 입증을 해내요.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안 주고. 네,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다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아서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네. 산재 신청은 했죠? 네, 산재 신청은 첫 발병했을 때 바로 연락을 주셨고 저희 반올림과 같이 2012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의 백혈병 그 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은 있었으나 그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걸어놨는데 네. 행정소송에서 지금 2년째 계류 중에 있는데 이유가 삼성의 그 문서 제출 명령,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이 자료를 제출하는 걸 거부하고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 재판은 아직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물질들이 사용됐고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니까 그렇죠. 어떤 물질들 같은 거 썼는지를 밝히는 문서를 내라. 네. 삼성은 안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심지어는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거를 그 원래 그렇게 산재 소송에서 발부하는 그런 이례가 많이 없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서 제출 명령까지